안녕하세요, 이상한 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려면 원근법을 알아야 됩니다. 진실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데요. 가짜 지식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나 써먹을까, 사회에서는 써먹을 것이 아예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해만 한다면 사물을 보는 눈이 완전히 틀려지고 정확하게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시력이 좋다고 똑바로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원근법에 대전제가 있는데요. 둥근 공에서는 원근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평면 세상에서 사물을 봐놓고서는 둥근 지구에서 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둥근 지구라면 올라갈수록 지구 굴곡이 아래로 팍팍 떨어지기 때문에 땅은 보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평평한 땅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보는 시점에서 카메라 높이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지금 땅은 카메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시점에서 하늘은 또 멀어질수록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땅은 올라갔고 하늘은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평면에서 땅을 볼 때에 직각으로 보게 되면 땅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하늘은 또 무조건 떨어지고요. 땅은 올라가고 하늘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현실에서 우리가 태양을 놓고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수평한 땅이 있습니다. 관찰자가 있고요. 하늘에 태양이 떠서 이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건 옆에서 본 그림인데요. 관찰자가 이쪽을 봤을 때 멀리 볼수록 하늘은 떨어져 보이고 땅은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땅은 당연히 위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 관찰자가 보는 시선 아이 레벨에 딱 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도 역시 이렇게 쭉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쪽도 아이 레벨에 맞춰 가지고 땅은 올라갈 것이고 하늘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동쪽에서 태양이 떴는데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점점 올라와 가지고 정오의 가장 높은 곳에서 관찰자가 가장 큰 태양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관찰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기 때문에 가장 크게 보이는 거죠. 멀어지면서는 점점점 작아지겠죠. 오면서 점점점 커졌다가 갈 때는 점점점 작아져 가지고 여기서는 거의 소실점으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보는 태양이나 일몰 때 태양을 보게 되면 바다 밑에서 또 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현상을 원근법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출 영상만 정확하게 봐도 이것은 둥근 지구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구나 단방에 알 수가 있는데요. 태양이 지금 여기서 이제 떠오를 겁니다. 떠오르는데 아직 떠오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쪽을 봐보세요. 바다를. 태양이 없는데 왜 여기가 밝죠? 태양이 뜨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밝은 이유는 태양이 우리 시야 밖에서 멀리서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빛의 영역에 이 바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바다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태양이 없으면 이 바다는 검은색으로 보여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 바다뿐만 아니라 이 뒤쪽으로 한참을 가도 밝은 아침에 사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꼭 바다를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태양이 뜨기 전에 살고 있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세요. 훤하게 밝잖아요. 그런데 태양은 없는데 왜 그게 밝을까요? 그 이유는 태양이 지구 굴곡 뒤로 숨은 것이 아니라 평평한 땅에서 멀리서 오고 있는데 너무 멀어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고 그 태양이 쏘는 자기장의 영향으로 공기가 진동을 하면서 사물을 밝혀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떠오르는 태양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가까이에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고 있어요. 이렇게요. 바다라서 그런지 여기에 왜곡이 되죠. 이렇게 왜곡이 되면서 올라오는데 여기 보면은 울렁울렁거려요. 이렇게 태양이 완벽한 원을 그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울렁거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은 태양이 아니라 태양 주변에서 밝게 빛나는 빛의 퍼짐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태양이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태양이 왜 이렇게 생겼죠? 태양은 동그랗잖아요. 태양은 완벽한 원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태양은 완벽한 원이 아니라 호빵같이 아랫부분은 평평하고 급하게 원이 졌다가 가면서 완만해지면서 위로는 정상적인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태양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태양이 더 진행을 하면서 이제 바다에서 완전히 떠올랐잖아요.
지구 굴곡이 있다면은 자, 둥근 지구 뒤에서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태양이 왜 이따구로 생겼죠? 아까보다는 덜하지만 이 아랫부분의 원과 윗부분의 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태양은 태양을 본 것이 아니에요. 실제 태양은 이렇게 작습니다. 작은데 태양 주변에 중첩되어진 강력한 자기장 빛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떠오르면서 점점 제 모습을 찾아가는데 이 태양이 관찰자 쪽으로 가까이에 올수록 점점점 제 모습을 찾으면서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태양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큰 태양은 가짜 태양인 거죠. 가짜 태양. 안에 진짜 태양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건물 복도를 보셨듯이 관찰자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은 멀어질수록 땅은 올라왔습니다. 하늘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상황을 원근법으로 보면은 아까 전에 관찰자가 여기 있으면은 땅은 이게 수평인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관찰자가 개인 시력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더 멀리 보기도 하고 더 짧게 보기도 합니다. 관찰자 눈높이만큼 땅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소실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의 땅이 이만큼 있는데 이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야. 똑같이 하늘도 멀어질수록 떨어져 보이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보이는데 태양이 여기 있으면 이 관찰자는 땅 때문에 태양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이 올라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점점점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정오에 이렇게 관찰자 머리 위에서 관찰되게 되는데요. 이때 올라올 때 이 수평이 되는 부분에서 태양이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태양이 바다에서 이렇게 윗부분부터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카메라의 아이레벨은 어디겠습니까? 이 카메라의 아이레벨은 바로 이 수평선입니다. 수평선. 그리고 이 찐빵처럼 보이는 현상, 빛의 범위를 놓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빛에 관해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평면상에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도움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자, 이게 땅이고 태양은 여기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들이 여기서 이제 회전을 하고 있고요. 달은 또 이쪽에 있겠죠. 자, 그런데 지상으로부터 약 40km까지 공기층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거의 반진공에 가깝기 때문에 산소가 없고, 그래서 태양의 자기장을 받아도 이쪽 부분은 진동이 없어가지고 빛을 내지 않습니다. 태양은 여기 있지만은 실제로 빛을 내는 범위는 이 산소층 아랫부분에서 빛을 내게 되는 겁니다. 카메라에 풍선을 띄워서 올려보면은 태양의 형상에서 빛나는 그 빛의 범위 일정 범위를 빼놓고 이 나머지 부분은 무의 공간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빛 전달도 안 되고 자체적으로 진동에 의해서 빛이 발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평선에 해가 이렇게 보였던 것은 우리가 반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반원이 있어요. 이렇게. 반원이 있는데 이 반원을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예요. 이 앞부분부터 봤다가 점점점 더 넓게 이쯤 되면은 관찰자 시점에서의 하늘은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거고 태양의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태양의 실체를 보기 전까지 멀리서 다가오는 빛 무리들을 갖다가 잘라서 단면도로, 이게 지금 옆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갖다가 관찰했으면은 이렇게 보였을 거고, 그리고 또 이만큼 잘라서 관찰했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보였던 거고, 다가오는 빛의 무리들을 갖다가 관찰자가 보고 있었던 겁니다. 둥근 지구에서 여기에 있는데 태양이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둥근 지구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태양 다음으로 자주 하는 말인데 바로 수평선 멀리서부터 올라오는 배를 설명을 합니다. 과학 채널들도 수평선 너머에서 윗부분부터 보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배를 설명하면서 지구는 둥글다라고 생각 짧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자, 수평선에서 배가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멀리서 올라왔겠습니까? 그렇다면 수평선 너머에서 올라오는 배는 위에서부터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배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올 수는 없는 거예요. 둥근 지구에서
배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배가 기울어져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평선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배는 윗부분부터 보여지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항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관찰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수직이냐, 약간 기울어져서 올라온다, 이렇게 우길 수 있겠는데요. 저는 많이 관찰하고 영상도 많이 찍었습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지구가 둥글고 수평선 너머에서 배가 올라오려면 반드시 기울어져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이런 배뿐만 아니라 건물들도 수평선 너머에 높은 도시가 보이는데 모든 건물들이 수직으로 일자로 딱딱 정확하게 서 있어요. 자, 수평선 너머에 높은 건물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어요. 이 굉장히 먼 거리인데 굴곡이 있다면은 기울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더 기울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일자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부터 보이고요. 줌을 멀리 하면은 점점 잠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도시도 완전히 일자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일자로 서 있고. 여기서 이렇게 봤으니까 이쪽에 있는 건물은 뒤로 제껴지면서 옆으로도 기울어져야겠죠. 이렇게 멀리 있는 건물들은. 그런데 자, 이렇게 멀리서 줌을 당기면은 모든 건물이 보여지는 멀리 있는 건물이 전부 다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면 기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우는 것 아무것도 없었고 이렇게 멀리 있는 걸 당겨도 다 수직으로 서 있다라는 거. 카메라로 볼 수 있는 한계선이 바로 이 선이었고 이 선 뒤에 있는 하늘 높은 데서 보여지는 거는 이렇게 윗부분부터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태양이 윗부분부터 보여지면서 떠올랐듯이 멀리 있는 건물도 윗부분부터 보이고 줌을 밀면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아주 훌륭한 실험이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사물을 뒤로 쭉 밀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휴대폰 화면이 여기 있는 화면이고요. 휴대폰과 대상물 가운데에 약간 볼록한 렌즈 거울을 부착을 했습니다. 유리죠, 유리. 그렇게 해놓고 이 뒤에 있는 태양 그림을 뒤로 쭉 뺐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태양이, 자, 이쪽 화면을 보세요. 휴대폰 화면이 이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으로 이쪽을 보면서 이것을 촬영을 했고 이 평평한 바닥에서 이 판이 앞에서 뒤로 쭉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공기, 굴절이 있으니까 이렇게 볼록 렌즈를 세워 놓아 가지고 관찰자와 태양과 사이에 공기를 대신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태양이 이렇게 굴곡 너머로 이렇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이 책상은 수평에 맞겠죠. 그래서 일자로 그대로 뒤로 쭉 빠졌을 뿐인데 얘는 아랫부분부터 잠겨가지고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아침이라고 하면 이제 태양이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태양이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멀리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실험 정말 기가 막힌 실험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태양의 속성을 한 방에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평선 너머로 지구 굴곡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그냥 이렇게 멀어지고 있었고 태양과 관찰자 사이에 두꺼운 공기층 때문에 굴절되어 보여져 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보였던 것 뿐입니다. 여기 둥근 지구가 있는데요. 둥근 지구에서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 해서 뜹니다. 뜨는데 지금 이 하얀 판은 무엇이냐면 이 비행기 시점에서의 일자가 되는 라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릅니다. 이제 비행기가 이만큼 올랐어요. 이제 올라가지고 비행기 입장에서 정면 딱 수평선을 딱 봤어요. 비행기 시점에서의 일자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먼 데서 봐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비행기가 여기에 있는데요. 비행기는 멀리 볼수록 땅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기서 더 멀리 보잖아요. 더 멀리 보면 아예 그냥 지구 굴곡이 거의 뭐 직각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올라갈수록 멀리 볼수록 둥근 지구에서는 땅이 급격히 아래로 곤두박질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행기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가 만약 이만큼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땅은 절대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 비행기 시점에서 절대로 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보려면은 아래로 고개를 꺾어서 내려봐야 땅이 보이지, 높이 올라가서 정면을 바라본다면 땅은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둥근 지구에서 이것은 상식입니다. 상식. 자, 이 영상은 제가 아는 분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저한테 전송해 준 건데요. 자, 이게 바다가 있는데 바다 수평선이 보입니다. 휴대폰에 눈높이에 딱 수평선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면을 뒤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 관찰자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바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봐보세요. 자, 이만큼 올라왔는데 역시 수평선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더 멀리 보이면서 수평선은 따라 올라왔어요. 자, 이 수평선 레벨이 어떤 레벨이냐면 카메라하고 딱 일자가 되는 레벨이 I 레벨이고 그것이 바로 수평선이 되는 겁니다. 더 올라갔더니 더 올라옵니다. 자, 이만큼 올라왔죠, 이제는.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더니 올라가는 만큼 바다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자, 이 높은 언덕이 높을까요? 이 바다가 높을까요? 당연히 이 언덕이 한참 높겠죠. 높은데 높이 올라올수록 멀리 보게 되고 멀리 볼수록 땅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관찰자 시점까지. 그것을 I레벨이라고 합니다. I레벨까지 수평선이 따라서 올라오게 됩니다. 땅도 마찬가지로 올라오게 되고요. 자, 내려가니까 이 수평선도 같이 따라서 내려갑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게 땅의 원근법입니다. 관찰자와 수평선이든 지평선이든 항상 수평하게 일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니까 수평선도 같이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수평선도 같이 올라오고. 자, 이렇게 원근법을 배우신 분들은 운전하다가도 이런 걸 보면 바로 촬영을 해요. 바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 높은 언덕에서 바다를 관찰해보고 언덕을 한번 내려가 보세요. 이런 것을 똑같이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운전하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바다가 벌떡 일어난 줄 알았다고. 자, 올라갈수록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이 바다 수평선은 또 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근법에서는 항상 수평선과 지평선과 관찰자의 눈과 똑같은 레벨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땅에 대한 원근법이었습니다. 이제 2부로 하늘에 대한 원근법을 또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일부러 여기서 자르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